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역학일 때는 역학일 때는 주로 이런 패턴을 타임 데리버티브, 시간에 대한 미분을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수학인 경우에는 그냥 x에 대한 미분으로 해서 y1, y2를 구하는 문제. 사실 이건 3개짜리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다 매스매티카 써야 돼요. 역행렬 구하고 어쩌고저쩌고. 3개, 4개 이런 것까지 손 계산하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모든 이론은 2개짜리에서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2개짜리 할 줄 알면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것뿐이지 3개, 4개의 경우도 할 줄은 알게 된다. 근데 안 하려고 하게 되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행렬 계산이라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여러분들이 차수가 높아지면은 오래 걸린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케이스로 람다 1하고 람다 2가 같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같아진 값을 우리가 람다 제로라고 합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속칭 얘기하는 리카티 경우처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그 2개 미방에서 중근을 갖게 되는 경우에 하나가 익스포넨셜 만약에 t였으면 또 하나는 뭐였죠? 리카티 방법에서 t 곱하기 익스포넨셜 t로 넣어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근을 갖는 그러한 모델,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x의 도트가 a의 x인 이런 경우에서 얘의 특성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되는 이러한 경우에를 생각해 봅시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x를 아까 x, y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 자, 중근을 갖는 경우는 리카티 메소드에 의해서 솔루션이 결정이 되는데, C1 exponential 람다 제로 t에다가 C1 쓰지 맙시다. 아까 쓴 대로 K1 그리고 C1이라는 매트릭스, 오케이? 상수 매트릭스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K2라고 하는 결합상수에다가 exponential 람다 제로 t에 여기 바로 리카티 타입 때문에 t라는 친구가 들어가게 돼요. 중근인 경우에. 그 다음에 t에 C1 더하기 C2 이러한 2개의 매트릭스가 들어가죠. 여기서 C1이라는 친구는 A를 가했을 때 람다 제로가 나오고, 즉 C1이 나오는 고유 방정식을 만족을 하고, C2의 경우는 고유 방정식이 아니라 C2의 경우는 AC2가 람다 제로하고 C2가 나오고 플러스 C1이라는 친구가 마치 소스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우리는 간단하게 이러한 형태의 해가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 증명 과정은 자, dx dt를 갖다가 얘를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돼요? k1에다가 요거 미분이 되니까 람다 제로 익스포넨셜 람다 제로 t하고 c1 그 다음 플러스하고 K2배에, 자, 그 다음 미분이 되니까, 요거 미분이 되니까 앞에 거 미분되면은 람다 제로 익스포넨셜 람다 제로 t, 그 다음에 t배에 C1 더하기 C2 더하기 익스포넨셜 람다 제로 t하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C1 이런 형태로서 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K1 파트랑 K2 파트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형태로 꾸몄을 때 이러한 꼴이 되기, 그러니까 AX의 경우도 그런 꼴이 되기 위해서는 C2라는 매트릭스가, 상수 매트릭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은 A라는 친구를 X에다 걸어 봅시다. 자, 그럼 매트릭스라는 사실로부터 뭐가 되냐면은 K1의 exponential 람다 제로 t하고 A의 C1 플러스 K2의 exponential 람다 제로 t하고 T배의 A의 C1 그 다음에 A의 C2 이런 형태가 된다. 자, 이것은
K1배의 exponential 람다 제로 T하고 AC1이 바로 람다 제로 C1. 그 다음에 K2배의 exponential 람다 제로 T하고 T배의 AC1은 바로 람다 제로의 C1. AC2는 람다 제로의 C2하고 플러스 C1이 나와줘야 요놈이 얘를 주고 요놈이 얘를 주고 얘가 얘를 주고 얘가 얘를 주는 이러한 형태가 돼서 좌변과 우변이 동일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형태는 처음에 얘를 빼놓고 여기를 C2라고 주고 해보니까 모순이 생기니까 다른 행렬을 못해서 그 행렬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찾은 거죠. 그래서 중근을 갖는 경우에 중근을 갖게 되는 경우에 특성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되는 경우에 솔루션은 바로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고유 방정식으로부터는 결국 C1 하나밖에 못 구해지는데 C2는 어떻게 구하느냐? 결국 고유 방정식이 아닌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에서 C2를 결정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가연이가 푼 것처럼 중근인 경우에는 이제 C2를. 근데 C2를 결정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도록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왜? 어차피 요놈이 요런 데 들어갈 때 K2, K1이 재조정될 테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C2를 딴 걸 잡으면 K2가 또 다르게 결정될 거고, 그죠? A라는 학생이 만약에 C2를 어떤 모습으로 잡았다. 그러면 A라는 학생에 해당하는 K2가 결정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초기 조건이 똑같다면은 C2나 C1을 어떻게 잡든 상관이 없어요. 답은 똑같이 나와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예를 갖다가 예를 하나만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의 예는 뭐가 좋을까요? 수학적인 예로 y1 프라임 이꼴 5배의 y1 빼기 y2. 그 다음에 y2의 프라임은 y1 플러스 3배의 y2.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주어지는 이러한 형태다. 자, 요거는 이제 수학 문제니까 y1, y2를 large y라고 이렇게 추환을 해놓으면은 요것은 large y의 프라임이 a의 large y. 즉 a라는 친구가 5, -1, 1, 3. 자,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따라서 특성 방정식을 풀면은 5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1, 3 마이너스 람다 이꼴 0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람다 스퀘어 마이너스 8 람다 플러스 15 플러스 1 이꼴 0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래서 람다 스퀘어 마이너스 8 람다 플러스 4의 스퀘어는 0. 람다 마이너스 4의 스퀘어는 0 이런 식으로 된다. 즉 람다 이꼴 람다 제로 이꼴 4라고 하는 이러한 중근을 갖고 있는 이러한 모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하나 중근을 갖게 되는 경우니까 C1 하나밖에 못 구해요. 그죠? 고유값이 C1 4밖에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방법에 의해서 하나밖에 못 구한다. 그 하나는 일단 구해 놓읍시다. C1을. 자, 그러니까 C1은 어떻게 구하면 돼? 5, -1, 1, 3를 C1을 얘에 대응되는 C1을 구해야 될 텐데 C1을 모르니까 A, B라고 합시다. 그래서 A, B라고 하고 얘는 4가 나와야 되고 A, B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아까도 많이 한 것처럼 5A-B A 더하기 3B가 4A랑 4B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이 조건은 뭘 주게 되냐면은 A 이꼴 B라고 하는 조건을 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이꼴 B를 준다는 얘기. 그러면 가장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C1, C2는. 그럼 얘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제일 쉬운 거. 당연히 떠오르는 건 11이죠.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K1, K2가 나중에 결정되면 되니까. 그래서 111로 선택을. 따라서 여기 들어가게 될,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될 친구는 11, 이 자리에 들어갈 행렬 11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어요.
자, 이제 뭘 결정하면 되냐면은 C2라는 친구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C2만 결정해서 C2 자리에다 얘를 넣어주면 답이 완성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형태를 보니까 A를 괜히 지웠네. A라는 매트릭스가 지금 5, -1, 1, 3이었죠. 그죠? A 매트릭스가. 요거에다가 C2는 람다 제로가 4배의 C2 플러스 C1은 우리가 1, 1으로 결정됐다는 얘기가 돼요. 자, 요 식을 만족하는 C2를 아무거나 하나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시 C2를 몰라. 요 식은 좀 바꿨으면 요거 이항시키면은 4 빼주니까 1 빼기 1 4 빼주니까 -1 하고 C2는 1 이런 식이 되죠. 역시 C2 모르니까 A, B라고 넣읍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A B 1 오케이? 그러니까 A B가 1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선택해요. A를 2, B 1. 이걸 여러분들이 다른 거 3과 2를 선택했다. 3과 2를 선택했으면 K2, K1이 달라져요. 오케이? 어떤 값을 선택해도 초기 조건을 집어넣으면 결과, 솔루션은 똑같아요. 같은 초기 조건 하에서. 그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X0를 A라고 놓고 Y0를 B라고 놓고 내가 초이스를 1과 2로 했을 때 2와 3으로 했을 때 그죠? 차이가 1인 수는 무한 가지 생기죠. 그러나 결과값은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냥 2, 1로 선택을 하겠어. 그러니까 A가 2,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행렬로 딱 해서 주어졌으니까 X와 Y가 완벽하게 T의 함수로서 결정된 거죠. 그 얘기는 뭐다? 풀었다라는 얘기죠. 완벽하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미셀러니한 문제를 갖다가 좀 다른 패턴으로 풀리는 그런 경우. 이렇게 지금 행렬을 썼는데 행렬을 안 쓰고 풀리는 그런 유형을 갖다가 하나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실 열린 미분 방정식만 하더라도 우리는 열린 미분 방정식을 그냥 오늘 끝낼 건데 왜?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물리학과에서는 단일 미분 방정식이 좀 많이 나타나고 사실은 또 그 학부에서는 학부 과정에서는 그렇게 미분 방정식도 많이 나타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미분 방정식에 열린 미분 방정식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간략하게. 그래서 아마 네 번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다음과 같은 예, 그냥 예. 오퍼레이터를 써서 푸는 예, -4x 플러스 y의 두 번 미분 이꼴 0. 연립이니까 x 도트 플러스 x 플러스 y 도트 이꼴 0. 자,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에 열린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에 오퍼레이터를 써서 푼다라는 거. 여기서는 물론 지금 다 타임 데리버티브니까 시간 미분이니까 시간 미분을 d라고 놓고 그랬더니 위의 식은 뭐라고 써지냐면 d-4를 x에다 걸어준 것이 d를 두 번 y에다 걸어준 것과 같다. 예, 아니, 합친 게 0이다. 얘는 보니까 d 더하기 1배의 x 더하기 d배의 y는 0이다. 이러한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수가 있겠죠. 속칭 얘기하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속칭 얘기하게 되는 가감법과, 그죠? 그 다음에 대입법인가? 그죠? 그 다음에 등치법, 뭐, 기타 등등. 다 걔가, 그거지만 또 하나는 이제 역행렬법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서 크레머 방법 같은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로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자, 이번에는 근데 여기에 y에 두 번 미분이 들어가 있어. 여기는 한 번 미분이죠. 그 연산자로 표시해 놓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심플하다는. 자, 이럴 때 속칭 예를 들어서
y면 y, x면 x를 소거시키는 방법으로 풀어보자라는 얘기. 자, 여기는 y의 미분이 2번 걸려 있고 여기는 y의 미분이 1번 걸려 있어. 우변이 0이니까 미분을 한 번 더 걸어도 0이에요. 그죠? 미분은 등식을 유지시키죠. 자, 그러니까 이쪽에 d를 한 번 더 걸어주자 이거죠. 그러면 결국 d 더하기 1에 x는 더하기 d제곱 y는 0 이렇게 돼서 d제곱 y, d제곱. 그래서 이 두 식을 살펴보면은 밑에 식 먼저 씁시다. d제곱 플러스 d가 x에 걸리고 플러스 d제곱이 y에 걸려서 0이 된 거고 위의 식은 d-4가 x에 걸리고 플러스 d제곱이 y에 걸려서 0이 된 이런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부분은 둘을 똑같이 빼주면은 이것이 캔슬레이션이 돼서 결국 d에 대해서 단일 미분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열린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돼? d제곱 마이너스 d 플러스 4배의 x는 0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뭔가 빠졌다. dd 빠지지. d제곱 플러스 4 d하고 d하고 캔슬돼서 이거는 누구나 다 풀 줄 알죠. x는 c1 코사인 et 플러스 c2 사인 et 자 이렇게 풀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y는 어떻게 구하느냐? x가 결정되면은 바로 y는 이 두 개 중에서 이왕이면 간단한 거에다 집어넣어주면 되죠. 이왕이면 간단한 것이 y에 한 번 미분이 걸려 있는 게 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보니까 y의 프라임은 마이너스 x 프라임 빼기 x. 이것은 마이너스의 y 프라임이 마이너스의 x의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2배 c1 사인 et 플러스 2배 c2 코사인 et 마이너스 c1 코사인 et 마이너스 c2 사인 et 이런 형태로 쓰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y 도트는 이 식에서 보면은 4배의 c1 마이너스 c2의 사인 et 마이너스 가로 열고 c1 플러스 2 c2 코사인 et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식에서 yt를 구하면 그 얘기는 적분하라는 얘기죠. 4c1 마이너스 c2의 마이너스 2분의 1배의 코사인 et 마이너스 가로 열고 c1 플러스 2배 c2 2분의 1배의 사인 et 그렇죠? 거기다 적분상수 c3 이것이 y가 됩니다. 그럼 왜 적분상수가 3개가 나타났지? y가 2번 미분되고 x는 1번 미분이니까 1개 필요하죠. y는 2번 미분까지 있으니까 2개 필요하죠. 토탈리 적분상수는 3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변에 소스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미분 방정식을 살펴봅시다. 이런 오퍼레이터 법을 쓰는 예로서 x의 도트가 x-10y에다가 플러스 익스포넨셜 t야. 그리고 y의 도트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y에 플러스 사인 t야. 자, 이것을 우리가 행렬을 쓰지 말고 오퍼레이터 메소드, 즉 다시 말해서 오퍼레이터 메소드를 통해서 가간법으로 해서 한쪽 변수를 사라지게끔 만들어서 한 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함수에 대한, 즉 두 종류의 함수 x, y가 있는데 가간법으로 한쪽을 사라지게 해서 x든 y든 이런 방법을 오퍼레이터 방법으로 쓰는. 그러니까 그때도 노차 얘기한 것처럼 수학은 증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오케이?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쇼트 메소드를 찾으면은 그것은 하나의 논문이에요. 역사에 남는. 그러니까 동일한
동일한 계산을 하는데 누가 적은 시간이 걸리게끔 계산하느냐. 요새 그 베스트셀러, 요즘에 아니라 스테디셀러로 제일 유명한 물리학자는 리차드 화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대학교 3학년 때 양자역학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양자역학을 그림으로 푸는 방법을 찾아냈잖아요. 3학년 때. 그래서 3학년, 4학년 사이에 책을 썼죠. 양자역학과 경로적 분이라는 책을. 학부 3학년 때 책을 쓰기 시작해서 4학년 때. 대학원 가서 마무리해가지고 책으로 냈죠. 그러니까 남들 10시간 계산하는 것을 파인만이 1시간 만에 계산하는, 1시간도 안 걸렸지. 그림으로 하니까. 동그라미하고 짝대기 갖고 오니까. 그 어마무시한 양의 계산을 동그라미하고 짝대기 갖고 계산을 하는 방법을 터득했을 때에는 엄청나게 기존 방법을 계산을 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찾은 거고. 그러니까 방대한 양의 계산을 컴퓨터도 안 쓰고, 그 당시 컴퓨터 없었어요. 60년대. 그 파인만의 그림 갖고, 파인만 다이아그램이라는 그림 갖고 문제를 해결했다. 결국 그것은 그한테 노벨 물리학상을 줬죠. 왜? 파인만 굉장히 잘 놀아요. 음악도 좋아하고 라이브바도 잘 가고 굉장히 잘 노는 스타일. 하루에 공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친구인데 대신에 속도를 남보다 10배를 높였으니까 일률이 커진 거지. 일률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토탈 1의 양이지 작업 시간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작업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자, 그런 것처럼 뭐 새로운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갖다가 학부생이 증명을 하겠다. 이미 증명은 돼 있는데 그 증명돼 있는 내용은 너무나 길고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나는 한 3바닥으로 증명을 했다. 대박이죠. 앤드류 와일즈를 초월해서 능가해서. 그것도 앤드류 와일즈 논문은 아무나 읽을 수가 없어. 온갖 현대 수학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전 세계에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100명 미만인 그런 논문인데, 이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조금만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는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열린 미분 방정식을 구조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매트릭스 법이 가장 이제 전형적인 방법으로서 알려져 있는데, 굳이 매트릭스를 안 쓰고도 풀 수가 있다. 다양한 방법들. 그러니까 어느 방법을 쓰느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야 예를 들어서 비선형 연립 방정식을 갖다가 연구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자, 그래서 얘를 오퍼레이터로 한번 써봅시다. 오퍼레이터 메소드로 쓰면은 이쪽으로 이항시키니까 d-1의 x 플러스 10배의 y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것이 exponential t가 될 거고, 자, 이쪽으로 지금 이항시키니까 x 플러스 d-4의 y는 sin t가 되는 이러한 구조가 된다는. 자, 지금 오퍼레이터 메소드를 쓰려고 해요. 자, 오퍼레이터 메소드를 쓴다는 얘기는 적당히 예를 들어서 그 곱하고 빼고 미분까지 포함해서 곱하고 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하나의 함수에 대한 상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어서 풀자라는 얘기가 돼요. 지금 x라는 친구에 보니까 지금 이제 뭘 할 거냐 하는 거죠. 여기 이제 10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10분의 1을 곱하고 d-4를 곱해줘도 되죠. 근데 그보다는 차라리 그냥 여기다 d-1을 곱해주는 게 낫죠. 그죠? y를 먼저 구하든 x를 먼저 구하든 한쪽이 결정되면 나머지가 결정된다. 연립방정식의 기본 원리죠. 따라서 d-1x 항을 소거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다 d-1을 왼쪽에서 d-1은 연산자기 때문에 역시 left multiply, right multiply가 구분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연산자니까 left multiply를 시켰기 때문에 모든 데다 left multiply를 시켜줘야 됩니다. d-1. 여기도 역시 d-1이 left multiply 돼줘야 된다는. 자, 이렇게 d-1이라고 하는 액션, 이 오퍼레이션을 갖다가 레프트에서 걸어주게 되면은 얘랑 동료항이 돼버려서 여기를 빼서 x파트를 완전히 소거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y라는 친구는 이게 미분, d-1, d-4가 전개돼가지고 2번 미분까지 돼 있는 이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아래에서 위를 뺍시다. 아래에서 위를 빼면은 밑에서 d제곱 마이너스 5d 플러스 4에다가 위에 거 10을 빼니까 빼기 10하고
y가 있을 거고 아래에서 위를 빼요. 아래에서 위를 빼니까 d sin t에다가 미분을 시키니까 코사인 t가 나오고 빼기 sin t가 나오고 위에 거 빼주니까 마이너스 exponential t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d제곱 마이너스 5d 마이너스 6에 y는 코사인 t 마이너스 sin t 마이너스 exponential t 이러한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얘는 인수분해하면은 d 마이너스 6 d 플러스 1에 y는 코사인 t 마이너스 sin t 마이너스 exponential t. 자,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앞에서 우리가 많이 연구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y가 결정이 된다면은 어디 갔죠? y가 결정되면 x는 여기서 찾는 게 편하죠. 그죠? 그죠? 여기다 y 넣어주고 y 한번 미분해주고 그래서 y가 결정되면 x도 결정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y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러한 비제차 이계 미분 방정식에서는 결국 제차해 플러스 특수해. 그죠? 그러면은 제차해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뭐가 돼요? 어떤 a에다가 exponential 6t 플러스 b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 이것이 제차해가 될 거고 그러면 특수해는 그래서 yp라고 하는 친구 그 yp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얘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d제곱 마이너스 5d 마이너스 6분의 1하고 코사인 t하고 사인 t는 같은 방법으로 공식이 적용되니까 함께 써줘도 상관이 없고 빼기 d제곱 마이너스 5d 마이너스 6분의 1하고 exponential t 자 이러한 형태로서 주어집니다. 자 코사인 1t나 사인 1t는 d제곱만 바꿀 수 있죠. 그죠? 특수해서 그래서 d제곱을 뭘로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 특수에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5d 플러스 7분의 1하고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얘는 여기가 1t니까 1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1 빼기 11 마이너스 10 플러스 10분의 1의 exponential t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5d 플러스 7분의 1하고 마이너스를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은 sin t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여기 10분의 1의 exponential t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죠. 바로 5d 마이너스 7분의 5d 마이너스 7을 보여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는 25d 스퀘어 마이너스 49 5d 마이너스 7 하고 sin t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10분의 1의 exponential t 이제는 d가 d제곱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49 그러니까 마이너스 74가 되나요? 오케이? 하고 5d 마이너스 7 sin t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10분의 1의 exponential t 요거는 마이너스 74분의 1하고 5배의 미분 5배의 코사인 t 플러스 sin t 빼기 7배 그대로 sin t 마이너스 코사인 t 한 놈 플러스 10분의 1의 exponential t 뭐 정리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결국 yt가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즉 yt는 homogeneous solution에다가 particular solution을 보탠 이런 형태입니다.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하면은 x가 결정된다. 자 이제 뭐가 더 빠를 것이냐 지금 이 경우에는 오퍼레이터 메소드가 빠를 것이냐 아니면은 행렬을 이용하는 것이 빠를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근데 행렬을 또 이용하자니 제가 뭔가 비제차가 있어가지고 어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꼴이 있을 때 좀 행렬을 이용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려는 대각화 방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